네, 두 번째 작전명 회춘하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 좋다 실적 이야기는 계속했었죠. 아무래도 실적하면 또 정종택 매니저님 아닙니까? 근데 화장품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APR 오늘부터 일반 청약을 시작했는데 오늘 첫날인데 경쟁률이 무려 137대 1. 네. 지금 또 밴드에서 가장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대 형성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고요. 이제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 공모가 밴드였는데 그걸 초과한 25만 원으로 좀 확정이 되고 아마 시가총액 또한 2조 원 가까이 좀 될 것 같아요. 1조 9천억 정도가 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디큐브 관련된 이제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높은 또 의료기기 좀 시장을 좀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API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업종을 좀 분위기를 좀 살려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 네.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공시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각. 또는 이제 무상증자인데요. 그쵸. 동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됐고요. 그래서 한 주 갖고 있으면은 한 주 더 주는 100% 무상증자 좀 발표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조정받고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또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클리오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클리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좀 돌리고 좀 있고요. 그리고 좀 회계적인 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좀 낙폭을 많이 줄였던 기업인데 VT라는 기업도 하나 있습니다. VT업 보게 되면은 그때 아마 이슈가 있어서 1월 4일 날 주가가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낙폭 줄이면서 종가를 한 6.7% 정도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중요한 라인들 또 지지받으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오늘 주가가 한 18.75% 상승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좀 불확실성하고 많이 좀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가장 좀 믿을만하게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고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한 번 더 시세가 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페미니스트 기업 중에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좋은 실적 냈잖아요. 근데 오늘 또 10% 추가적인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결국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아이패밀리씨 얘기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았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시장이 좀 마치 밀릴 때 같이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되돌림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수급 강화가 더 되는 기업들도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결국 화장품 업종 내에서 좀 얘기를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던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옵트론텍이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기업들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하시면서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중에서도 화장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금이 있다면 실적 빵빵한 화장품주 아니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어디에 투자할까요? 반도체 투자해야죠.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반도체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럼 실적들이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이 다 좋냐? 그건 아닙니다. 실적 좋은 종목에 투자하면 종목만 되잖아요.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전체 섹터 어때요? 아, 다 좋죠.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화장품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하락분을 강하게 만들었었던 요인이 중국향에 대한 문제였었을 것 같은데 이거 차트 한번 같이 화면 같이 보고 가실게요. 이제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인그루드랩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코스메카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해외향 특히나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일단 미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별 비중 변화를 지금 나타낸 차트인데 색깔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은 연파랑색이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색조 화장품이 왜 인기가 좋았습니까? 미국에서 인기가 좋아서요. 미국향 제품권으로 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북미나 유럽향에도 아직 주목받으면서 진출을 못한 곳들은 어떨까요?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얻고 있었지만 아직 반등세가 좀 이렇게 빼어나게 나오고 있지 않은 만큼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매출 구조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유럽이나 북미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일 겁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주 관련해서 수출국가 비중 변화를 보시면은 중국이 뚝 떨어졌어요. 중국입니다. 중국 맞아요. 뚝 떨어졌죠. 다음에 이제 북미, 선진국 그리고 아세안,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온 건데 중국향을 통해 가지고 매출 비중이 뚝 떨어진 거 대비해 가지고 아직 그 부분이 완벽하게 봉합이 된 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섹터로만 개별적인 종목향으로서만 좀 강한 거지 화장품 전체 섹터의 호조성인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춘절이지 않습니까? 그쵸. 춘절향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 또 판매가 늘어난다, 또 여행객들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최근 시장에 반도체가 강해가지고 속 들어갔다시피 화장품 쪽은 이런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그래도 시장이 반도체 모두가 외치듯이 반도체 가는 것만 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종목을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체할 정도의 성과가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혹은 동남아 쪽으로 수출량이 높은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은 화장품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용기 쪽 한번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펌텍코리아 한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당연히 이제 최대 실적 예상이 좀 되고요. 멀티플도 그동안에 받았던 히스토리컬 멀티플보다 조금 좀 싸기 때문에 뭐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세 이어갈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북미, 일본, 유럽 이쪽이 제일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익스포저 높은 기업들은 이익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좀 익스포저 높은 기업들은 실적도 같이 나오면서 멀티플도 좀 싼 기업들 그렇게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내에서는 정종택 매니저 펌텍코리아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